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오늘은 천부경 제5강 천부경의 성, 이 성은 섹스가 아닙니다. 마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뇌에서 의식의 세계를 열게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천부경에서는 대삼합육 생칠팔구 이 8자의 글자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대삼합육 생칠팔구 이 천부경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주역에서 그 뜻을 따다가 이해를 하려고 억지로 갖다가 붙이고 있는 겁니다. 주역에 보면은 하도낙서라는 것이 있는데 하도낙서에서의 6이라는 숫자의 개념, 6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성수입니다. 이 성수의 시작이 6이라는 거죠. 6, 7, 8, 9가 이 성수인데 그 시작이 6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7, 8, 9라는 숫자를 생겨나게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6자라는 글자가 천부경에서 제일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부경을 가운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6이라는 것이 우주의 구성에서 가장 기본 요소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오버라는 거예요. 오버. 저는 이것이 그렇게 이런 주역에서의 6이라는 숫자를 내포하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제가 항상 이 천부경에서는 그 의문이 되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문구가 나오면은 항상 앞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앞에 구절이 뭐냐면 전 시간에 제가 다뤘지만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죠. 이게 뇌라는 곳에 정보를 축적을 시켜가지고 정신세계를 형성한다고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설명 안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자, 대삼합육이라는 이 숫자에서 이 문구에서 오면은 대삼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즉 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천이와 지이와 인이 이게 대삼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해 놓으니까 6이더라 이겁니다. 즉 천이 지이는 합이 6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뒤에 대삼합육이라는 글자가 온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설명이 되고. 근데 거기에 무슨 주역이 나오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감각입니다. 육감이라는 거예요. 즉 시각과 청각, 코에서 느끼는 후각, 혀에서 느끼는 미각, 그리고 몸에서 느끼는 촉각, 의식에서 일으키는 육감의 현상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이것이 이제 육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육감이라는 것은 뇌에서 보면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하면은 대뇌 피질이라는 곳에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마음이 투영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시작되는 거고 마음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이 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사람 또는 육감을 가진 동물들이 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뇌. 그것을 표현한 것이 대삼합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칠팔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즉, 육식의 프로그램은 7식, 8식, 9식이라는 데이터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만법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6이라는 6가지의 식이, 의식이라는 작용이 인체의 뇌에서 그냥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육식에서 끝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하늘이라는 의미, 그리고 땅이라는 의미,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해보게 되면은 산수 잘 아시잖아요. 6 더하기 1은 7, 6 더하기 1은 8, 6 더하기 3은 9 이렇게 차원이 다른 의식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육식에서 파생되는 7식, 8식, 9식을 의미하는 거지. 저것이 생칠팔구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칠식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성이라 합니다. 즉 하늘에서 예, 형성되는 마음이 형성되는 것. 그래서 천성이라 그래요. 팔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형성되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성이라 합니다. 지성이 알지자 지성이 아닙니다. 땅지자 지성이에요. 그리고 구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에서 나는 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성이라는 개념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인성 교육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요즘도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인성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천성과 지성과 인성 세 개의 세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성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 성이라는 개념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마음에서 일으키는 생겨나는 것을 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으키는 성격의 패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즉 하늘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으면 천성, 땅에서 근거해서 마음이 있으면 생기는 건 지성, 그리고 사람의 근거에서 마음이 형성되는 것은 인성.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천부경에서는요 이것을 구분하자라고 옛날서부터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칠팔구에서의 이 칠식이라는 것이 천성이고 팔식이라는 것이 지성이고 구식이라는 것이 인성이다. 생성이 되는 건데 그 생성이 되는 것이 어떤 원리에서 되는 건데 라는 거예요. 이 현상들은 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으키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 결과물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하늘이라는 것에서 천이삼에서 설명했을 때 시각이라는 청각을 통해 가지고 관찰과 탐지 포착 이런 것의 정보들이 내 나의 구축이 되겠죠. 이 구축이 되면서 그것을 어떤 정보로 만들어내느냐 디지털 정보. 이 디지털 정보의 특성은 뭐냐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팩트라는 것이 확실하게 딱딱딱 끊어지는 정보로 하나씩 남아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식을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천성이라는데 이 천성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성질이 형성된다 그래요. 이게 성질이 형성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것은 처음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뭔가 기질적인 특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뇌에서 일으키고 있는 성질 세계죠. 땅에서 일으키는 것들은 뭐냐면은 후각하고 미각. 이것은 뭐냐면 섭취, 분석, 탐닉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외적인 변화입니다. 이 천은 이건 내적인 변화예요. 내 몸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걸 어디서 변화를 일으키느냐? 감성과 욕망과 본능에서 일으키는 어떤 파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날로그적인 정보라고 합니다. 이 정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는 걸 그걸 뭐라 하냐?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분노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욕망이 일으켜줄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이 복받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격이라는 거냐 고치는 거예요. 바로 고쳐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은 촉각과 의식에 의해서 일으키는 정보의 구축, 경험, 수련, 통달 돼가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계속해서 진화를 일으키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은 혼자 존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 천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뇌에서 이렇게 혼자 일으키는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은 사람과 사람, 동물과 사람, 구체적으로 만나서 감정적인 어떤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에서 일으키는 좌절과 고통과 그리고 이 복받치는 이제 어떤 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경험, 그것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중첩 정보에 의한 양자역학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 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연산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천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파헤쳐 보자고. 그럼 천성이라는 것이 탁월한 마음이 생겨나는 성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천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타고난 마음이에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이 일으키는 패턴, 내가 일으키기 좋아하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습관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뭔가 반복된 몸의 반응을 일으켜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고, 그것은 또 습관은 그래서 제2천성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즉 습관과 버릇이 마음에 생겨나는 결, 이것을 성질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 천성이라는 게 3살 버릇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생성되는 결, 습관. 그래서 이게 천부적,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물려받은 것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런 성질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뭐 조카라든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이제 보게 되면 놀라운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자기 주장을 잘해요. 그리고 조리 있게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쟤 참 누구 닮았는지 몰라. 쟤는 왜 저런 걸 잘하지 하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친구들하고 잘 놀아요. 아주 사교적으로 잘 놀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배려를 하면서 좋은 사이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끌림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그걸 소유욕도 강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 기회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좀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쟤를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호승심을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 아이의 성격입니다. 성질이죠. 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말을 별로 안 하고 혼자 앉아서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우울한 것 같고 그리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런 또 성질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죠. 쟤는 왜 나와 달리 이 말도 잘 안 하고 표현도 잘 안 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깊이 뭔가를 생각을 하지? 라고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그 아이의 성질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그 독서를 많이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하면서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볼륨이 좀 큰 책들을 읽어낼 수 있는 끈기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이들 봐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하죠. 쟤는 참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토론할 때 보면은 아주 이 문제가 되는 것을 조목조목 잘 따지기도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놀라워하죠. 그것도 그 아이의 성질이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봤지만은 장난감 사줘보면 다 분해해봐요. 시계 사주면은 다 분해해봐요. 그런 호기심이 강하고 그걸 열어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아이. 그것도 역시 성질이죠.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이 세상에 딱 나와가지고 내 안에 대단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량들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접근해 나가는 것이에요. 접근해 나가면서 자기 내를 채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현상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의 패턴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언제냐 이거죠. 10대는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이, 이런 천성이 일으키는 현상들이 그럼 언제까지 가냐? 8까지 간다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 8까지 간다는 건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8까지 가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 실패한 거예요.
이 성질이라는 것은요, 점점 자기 타고난 성질에서 주변에 자기가 좀 덜 타고난 성질의 것까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마치 그릇을 키워나가듯이 키워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원만한 성질로 전환이 돼요. 원만하게 돼서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다가 점차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교적인 성질로 바뀌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즉 다양화돼 나간다는 겁니다. 이 성질이라는 것이. 천성이라는 것은 처음 만들어 놓은 습관이라는 거고, 이것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성질의 특성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성의 의미는 뭘까요? 지성의 의미. 예.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보면요, 성질과 성격을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똑같은 걸 봐. 그러니까 글자를 해석해 보면 성격이라는 게 이 격자가 고칠 격자입니다. 내 내면에서 마음이 일으키는 것을 고쳐야 돼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캐치해서 내 애적인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지식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것은 마음에서 본래 존재하는 본성, 감성, 욕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 성격을 완성하는 거죠. 그거를 좀 더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알맞게 고쳐서 쓰는 거죠. 그게 성격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질과 성격은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지성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 근원은 뭐 땅에서 집중되고 있긴 하지만 탐닉이라는 욕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뭔가를 되게 갈구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배하고 싶어.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꿈틀꿈틀 돼요.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망난이라고 했죠. 그런 개망난이와 같은 삶으로 사회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는 자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좀 다른 마음으로 고쳐야지, 다른 마음으로 고쳐야지, 이렇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욕망과 감성, 내가 화난다고 화를 내고 싶다고 아무 곳에서 화를 낼 수 없고, 슬퍼한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 엉엉 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들을 스스로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느냐. 보통 20대에서 30세 정도의 안정이 되긴 해요.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을 마칠 때쯤 되면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의 경우는 뭐 10대에도 벌써 그런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조절 잘 못하는 사람은 30대, 40대가 돼가지고요, 여전히 분노 조절 장애로 주변 사람이 피해 끼치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밖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 일으키는 작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외적으로 어떤 지식을 많이 축적시킨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적으로 일으키는 작용들이라는 사실. 요구에 이제부터 포인트를 맞춰보셔야 됩니다. 이 지성이 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느냐면은 역시 그거예요. 이 본능이라든가 감성, 욕망을 적절히 제어해야 되는데 이것을 억지나 과도한 폭주를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보통 정신장애에서 일으키는 현상들 많이 연상시킬 겁니다. 불안신경증. 어디 가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분노 조절을 못해. 뭐 부시해지만.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우울해져요. 우울해가지고 항상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은 어떤 다른 감정으로 자꾸 바꿔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바꿔나가.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고, 우리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그런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혼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우리가 보통 하룻밤새 기와집 12채를 지닌다 해서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못 내서 잠도 못 자. 불면증이 시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현상들이에요. 즉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형성시킨 거죠.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그 주범은 어디냐? 지성에 있는 겁니다. 요즘의 세상에서 보면은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범죄의 이 현상들을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만은 사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왕따라는 문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성격적인 결함들이 생겨나고 성격적인 결함들이 생겨나는 것에 반작용을 일으키고 작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물론 가정에서의 생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가정으로 보나 그나마 좀 더 배려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은 배려를 못 하니까 거기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든가 좀 더 나아가지고 이제 소시오패스 내지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성이라는 것에 우리는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성이라는 것, 땅 진짜 지성은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없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천부경은 있다는 거예요.